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거예요?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63세 여성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냥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머니 같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보며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30분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부르는 호칭을 들은 순간 모든 사람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온 동네가 떠들썩해졌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날 식당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며칠 동안 수군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은입니다. 63세고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있어요. 수담 한정식 입구 계단 앞에 서자마자 오른쪽 발목이 욱신거렸죠. 금속 보조기가 한복 치마 밑으로 삐져나와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 예린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넘게 야전을 뛰어다니며 까맣게 탄 얼굴에 바느질 자국이 드러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결렸죠. 하지만 오늘은 제 손주 민준이의 첫 돌잔치였어요. 이런 날에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돌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벽에 걸린 전통 병풍과 한지 조명이 정갈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이정은 어르신 일행이시죠? 식당 직원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저희를 안내하는 직원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생각했어요. 사람들 눈에는 제가 그냥 퇴직한 늙은 공무원쯤으로 보이겠구나. 며느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곤 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는 옛날에 공무원 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공무원이었으니까요. VIP룸 문을 열자 손주 민준이가 하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그란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더니 까르르 웃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죠. 할머니 왔다, 민준아. 제가 무릎을 꿇고 손주를 안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거칠고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 방 괜찮네. 여기로 하자.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식당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직원들 표정이 굳어지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30년간 감춰둔 그 모습을 다시 꺼내야만 하는 상황이 시작된 건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목소리의 주인이 우리 VIP룸 문을 훤히 열어젖혔어요. 덩치 큰 남자가 앞장서고 뒤따라 2명이 더 들어왔죠. 강철이라고 나중에 알게 된 그 남자는 4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목에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뒤따른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죠. 야, 여기 좋네. 우리가 쓸게. 강철이 소주병을 들고 들어오더니 우리 테이블을 훑어봤습니다. 식당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미 예약이. 예약?
누구 예약인데? 강철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돌잔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강철이 우리를 둘러봤어요. 한복 입은 하객들, 손주를 안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던 저.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죠. 할머니들이 뭘 어쩌겠어. 조용히 구석에서 해. 며느리 예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낯선 사람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죠. 아저씨, 제발. 예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뭐야? 뭐라고? 강철이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어요. 그때 식당 직원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무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강철과 부하들이 테이블에 자리를 잡더니 고성방가를 시작했습니다. 야, 소주 더 가져와. 안주는 뭐 있어? 욕설이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돌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주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죠. 하객들 중 일부는 벌써 자리를 뜨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30년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해야겠다고. 그때 제가 일어나서 한 행동을 보고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그것이 깨어나기 시작하자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오른쪽 발목의 금속 보조기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딸깍 소리가 났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서면서 허리를 굽혔어요. 평소보다 더 구부정하게. 손주를 안고 있는 며느리 예린이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냥 있으세요. 예린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니, 걱정을 넘어선 두려움이었죠. 괜찮다. 저는 예린이의 손을 살며시 떼어냈습니다. 강철과 부하들이 있는 테이블까지는 불과 서너 걸음이었어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축구장만큼 멀게 느껴졌죠.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뭘 어쩌려고. 사람들의 속마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강철 앞에 서자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안주로 시킨 오징어가 흩어져 있었죠.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꺼내자 강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뭐야? 여기 아기잔치 중이라서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목소리를 최대한 작게, 최대한 약하게 냈습니다. 허리도 더 굽혔어요. 강철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바느질 자국이 드러난 한복, 금속 보조기가 보이는 다리, 야전에서 까맣게 탄 얼굴. 뭐라카노? 할매가 나한테 뭐라고? 부하 중 하나가 킥킥 웃었습니다. 형님, 저 할매 웃기네요. 강철이 소주잔을 들고 벌떡 일어났어요. 저보다 한 뼘은 더 컸죠. 꼰대짓 하지 마라, 알겠나? 여기 우리가 돈 내고 쓰는 거야. 그러더니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순간 제 몸이 뒤로 밀렸어요. 금속 보조기 때문에 중심을 잃을 뻔했죠. 손으로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예린이가 소리쳤어요. 손주 민준이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죠. 어떤 분은 벌써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강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매, 괜히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 알겠어?
저는 벽에 기댄 채로 강철을 바라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거라고 깨달은 건. 그 순간 벌어진 일을 보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꺼내야 할 때가 왔다고 깨달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벽에 기댄 채로 강철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할매, 이제 알겠지? 조용히 있어. 강철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부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형님 멋있어요. 저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예린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시죠? 예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주 민준이는 아직도 울고 있었고요.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예린이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과 부하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야, 여기 음식 왜 이렇게 시시해? 소주도 더 가져와. 아, 답답해. 노래방 기계는 없나?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민준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강철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우리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어요.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였죠. 아, 시끄러워. 애가 왜 이렇게 울어? 예린이가 민준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달랠게요. 달래? 언제까지? 강철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발로 뭔가를 찼습니다. 둥글고 하얀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민준이 돌잔치 케이크였습니다. 아, 예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크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얀 크림 위에 적힌 민준이 첫 돌 축하해라는 글자가 바닥에 뒤범벅이 되었죠. 예린이가 케이크 조각을 주우려다가 손을 베었어요. 깨진 접시 조각에 말이에요. 아파. 예린이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민준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남은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못 있겠네요. 애가 불쌍해서 어떡해.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30분도 안 되어 돌잔치장이 텅 비어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케이크 조각들을 바라봤어요. 1년 동안 준비한 손주의 돌잔치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린이는 피나는 손을 감싸며 울고 있었고 민준이는 낯선 상황에 놀라 계속 울어댔어요. 강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기 자리로 돌아가 또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30년간 봉인해둔 그 힘을 다시 꺼내기로 결심한 건. 그날 제가 꺼낸 그 낡은 휴대폰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0년간 봉인해둔 그 힘을 다시 꺼내기로 결심하고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도산공원 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6월 저녁 공기가 차가웠죠.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그 번호를 누르려고 해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넘은 폴더폰이었어요.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아직 작동했죠.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몇 개 안 되는 번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호를 찾았어요. 민사 17단 전우회 마이너스 김태진. 손가락이 그 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호에 전화한 게 언제였을까요? 5년 전? 아니면 더 오래 전이었나요? 김태진, 64살. 저와 함께 복무했던 동료였어요. 지금은 민사 17단 전우회 회장을 하고 있죠. 정말 전화해야 하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 번 전화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식당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과 부하들 소리였어요. 제 손주의 돌잔치를 망친 그들이 여전히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죠. 며느리 예린이가 피나는 손을 감싸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어요. 민준이가 울고 있는 모습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뚜뚜뚜.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진아, 나야. 이 목소리. 장군님? 김태진이 깜짝 놀라는 게 목소리로 느껴졌어요. 응, 나다. 장군님, 어떻게? 웬일이세요? 괜찮으시죠? 태진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식당 안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30분 후에 도산공원 앞 수담한 정식으로 와줄 수 있어? 수담한 정식이요? 지금 바로요? 응. 그리고 혼자 오지 말고. 김태진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30년 동안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사단장이었다는 걸 다시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거였죠. 그날 식당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강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사단장이었다는 제 정체를 다시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고 깨달은 후 정확히 30분이 지났어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식당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군님. 김태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듯한 자세였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죠. 고생했어, 태진아. 말씀하세요, 장군님. 김태진 뒤로 또 다른 남성들이 보였어요.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5명 정도 되는 것 같았죠.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김태진과 함께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뒤따라 다른 남성들도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순간 바뀌었어요. 강철과 부하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검은 양복의 남성들은 말없이 강철 테이블 주변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누구 하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했죠. 뭐야 너네? 강철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부하 중 하나가 김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형님,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한데요? 김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철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당 점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검은 양복의 남성들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기, 무슨 일이신지. 그때 김태진 중 한 명이 점장에게 다가갔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후 지시를 받았습니다. 점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전후요?
네. 전우회에서 왔습니다. 강철이 소리쳤어요. 야, 전우회가 뭐야? 뭔 전우회? 김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사 17단 전우회입니다. 민사 17단? 그게 뭔데? 강철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장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뭔가 알아챈 듯한 눈빛이었어요. 혹시 그분이. 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장군님이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숨겨왔던 정체가 식당 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 그 순간 제가 입을 열어 한 말을 듣고 강철이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제 정체가 식당 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철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었죠. 장군님? 강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할매가 무슨 장군? 김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뭐라고? 함부로? 강철의 부하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검은 양복의 남성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죠. 분위기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저는 강철과 눈을 마주쳤어요. 30년 만에 다시 꺼내는 목소리였습니다. 맹렬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사 17사단 전 사단장 이정은이다. 강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단장, 너 같은 놈들은 내 군 생활 중에도 한 줌 있었다. 똑같이 처리했고 제 목소리에 30년간 감춰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강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 소리야? 할매가 사단장이라고? 할매.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이유는 오늘이 내 손주 돌잔치였기 때문이다. 그때 식당 입구로 경찰이 들어왔어요. 김태진이 미리 신고해둔 것 같았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더니 강철과 부하들을 바라봤어요. 영업방해죄, 폭행죄로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강철이 황급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우리는 그냥 술 마시고 있었다고요. 점장이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이분들이 돌잔치를 방해하고 케이크도 발로 차서. 케이크를 발로 찼다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장군님 손주 돌잔치였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장군님이라고요? 민사 17사단 전 사단장 이정은입니다. 제가 똑똑히 말했어요. 경찰관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일이. 강철과 부하들이 수갑을 차게 됐어요. 끌려나가면서도 강철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할매가 사단장이라니.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며느리 예린이와 손주 민준이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김태진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장군님 괜찮으시죠? 고맙다, 태진아. 점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몰라 뵙고.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30년간 평범한 할머니로 살면서도 절대 잊지 않았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그 순간 손주 민준이가 제게 해준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평범한 할머니로 살면서도
절대 잊지 않았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바로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강철과 부하들이 끌려나간 후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김태진과 전우들도 임무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장군님,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태진이 마지막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고생했다, 태진아. 이제 정말 가족만 남았습니다. 며느리 예린이가 손에 붙인 반창고를 만지작거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아직 놀라움이 가득했죠. 어머니, 정말 사단장이셨던 거예요? 응, 그랬지.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전쟁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할머니로 살고 싶었어. 예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때 손주 민준이가 제 품으로 기어왔습니다. 아까까지 울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제 얼굴을 만지며 말했어요. 1살이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어 중 하나였죠. 응, 할머니야. 저는 민준이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식당 직원들이 새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점장이 직접 준비한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새로 준비했습니다. 하얗고 예쁜 케이크 위에 다시 민준이 첫 돌 축하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가 케이크를 보더니 손뼉을 쳤습니다. 까르르 웃는 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진짜 돌잔치 시작하자. 저는 예린이에게 말했어요. 예린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촛불을 켜고 민준이와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가 제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멋져. 1살짜리가 할 수 없는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30년간 군복을 벗고 할머니로 살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손주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는 언제든 다시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